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7 169쪽이죠. 오늘 작품은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입니다. 자, 모래톱, 낙동강 하류에 있는 모래톱 초마이 섬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초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건우 할아버지 동그라미, 윤춘삼 씨 동그라미. 자, 우리 초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지, 방언을 쓰고 있네요. 토속적입니다. 와, 처음부터 없기사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이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초마이섬은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 보이고요. 우리 초마이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마이섬은 것입니다.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엔 벼랑간 외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초마이섬은 섬 사람들의 땅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 경제를 착취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양 척식 주식회사, 이를 줄여서 동척 그런 거죠. 어쨌거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씁니다. 뺏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완영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그렇습니다. 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 부분 보게 되면 과거사를 간략히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건우 할아버지하고 윤춘삼 씨는 초마이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905년, 여기 부분은 자,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조약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것입니다. 2년 후인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에 걷습니다. 자, 통감부 장관, 통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감의 지도를 수활사 그렇습니다. 받을 수자, 받을 것이라는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둔토, 그 역에 속한 토지를 갖다 역토 그러게 되죠. 둔토라는 것은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이걸 갖다 둔토 그러게 되죠. 역둔토 대부분과 삼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걷습니다. 불화라는 것은 뭐냐면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파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회계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여기다 조금 몇 줄. 자,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거기다가 가로하고서 자, 사실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을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웃지 되는기요. 그의 꺾어간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배 통학생님도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마이섬이라는 배경은 조마이섬이라는 배경은 자,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요? 섬 사람들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동척으로 인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가요? 일본 놈들에게 넘어갔죠. 자, 해방 이후에 이 땅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가요? 섬 사람들에게 돌아와야죠. 근데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돌아갔죠. 국회의원이 다시 이를테면 누구에게 자 이익을 보고서 누구에게 넘겼는가요? 유력자들에게 넘겼죠. 이 공간은 우리 근현대사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중략. 부슬비가 계속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얼핏 홍적기 같습니다. 신생대 사기를 갖다 홍적기 그러게 되죠. 얼음으로 덮여있던 시대요.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개별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여기다 조금 몇 줄이요. 이건 날씨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마이섬의 상황에 대한, 앞으로 향방에 대한, 조마이섬의 향방에 대한 상징적 암시라 할 수 있습니다. 향방에 대한 암시. 건우네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섬께는 어찌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걱정이 드러난 표현이죠. 섬에 대한 생면부지 가로해두세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생면부지 그러게 되죠. 생면부지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점납해 것입니다. 자, 홍수가 나게 되면 많은 집안의 물건들이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줄에다가 낫을 매달고 올 테면은 던져서 물건을 갖다 건지는 사람들을 점납해 그러게 되죠. 자, 점납해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조마이섬.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맹지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같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맨 땅에서는 자, 조마이섬의 땅이 조금 높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그렇습니다.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어제 그런 소동이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유력자들이 섬 주민들을 쫓기 위해서 뚝을 만든 겁니다. 뚝을 만들어서 이업을 하는 겁니다. 숨을 낼 줄도 모른다는 이업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래서 갈바스의 영감이 뚝을 허물고 이를 방해하던 유력자의 하수인을 물 아래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건우 할아버지는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뚝을 한 겁니다. 이걸 갖다 소동이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헐지 않았으면 뚝에 물이 넘쳐 이 섬 마을 사람들은 수몰되었겠지요.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기요.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뒷장입니다. 나는 신경이 벼랑간 딴 곳으로 쏠다. 이따 뿐이요. 문딩이 쫓아낼 때보다 덜했겠지만 매립인가 멍강 한답시고 없습니다. 밀가리만 잔뜩 띠 처먹고 없습니다. 띠 처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뚝을 섬사람들이 우대들어서 파헤쳐 버리고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앞에서 말한 소동이죠. 본래대로 물기를 털어놨다 카더만요 없습니다. 글 안에 쓰면 그렇습니다. 글 안에 쓰면 짐작할 수 있죠. 소마의 섬 사람들이 수몰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부분에 보게 되면 매립인가 뭔가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띠 처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뚝 같습니다. 여기 다시금요. 이 부분은 뭐냐면 당시 유력자들의 부패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력자들의 부패상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히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결국 뭐예요?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던 때임을 암시해주는 형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이, 쓸데없는 소리 말게. 자네를 태우면 또 괜히 혼날라고 웃습니다. 잡혀가려고 이 뜻입니다. 그쵸? 곁에 있던 약삭바른 얼굴의 사내가 이렇게 불쑥 쏘아붙이다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빤지를 향해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그러나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의 잘못이나 되는 듯 저마의 섬에 누가 있어? 내뱉듯 한 소리가 짐짓 퉁명스러웠다. 거루란 학생이 있어서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약삭바른 눈초리가 다시 물급이만 쏘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또 기다리가 그 아이 아베가 누군겨? 하고 나를 새삼 쳐다봤다. 아버지는 없고 저 할아버지의 별명이 갈바스의 영감이라더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노인 몇 줄입니다. 누군가요? 갈바스의 영감이죠. 갈바스의 영감이 누군가요? 건우의 할아버지죠. 아, 주변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건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쵸? 좋은 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키다리는 점낫대를 세워 들더니 초마의 섬의 인물 아닌겨. 초마의 섬을 갖다 대표하는 인물이란 이야기입니다. 혹은 대변하는 인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이곳을 지내갔는데 그 뒤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났단 말이여. 그렇습니다.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 돌아갔다.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로 비싼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신신바위 짬에서 벼랑간 쬐깐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 말하는 판잣집 용마루 비싼 길다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였다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감하기보다는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 홍수 상황에 자, 생존을 위해서 자, 목숨을 걸고 물건을 건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 여기다 몇 줄이요? 자,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자, 국가의 보장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민중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절박한 생활, 이것을 읽었다. 절박한 생활임을 느꼈다 이 뜻이죠. 한 표의 값어치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그 스스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부질없는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치로서만 것입니다. 부질없이 쓸데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 것입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자, 결국 부당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당한 권력들, 유력자라든가, 그렇죠? 물리침으로서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칼바스의 영감이나 송아지 뺄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 뺄갱이가 나오게 되는데 송아지 뺄갱이는 앞에 나온 윤춘삼 씨의 별명입니다. 나는 조마의 섬의 일이 불현듯 더 궁금해져 이내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탔다. 다리만 건너면 조마의 섬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구포 다림목에서 차를 내렸으나 물은 이미 이염 수위를 훨씬 도파해서 다리는 통금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같습니다. 폭풍 위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각적 표현이 보이게 됩니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림목을 건너지른 인줄 곁에는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해든 폼이 여간 엄중해 배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씁니다.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물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었다고 씁니다. 자, 그러면 그들 틈에 끼었다는 이야기는 물만 구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우르르 하는 강 울림은 같습니다. 다리에 의해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자,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심각한 혹은 심각한 상황 혹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긴박한 분위기요. 자, 통행금지의 팻말이 서 있어도 수의 시차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만한 것입니다. 새까만 관용차만한 것입니다. 새까만 관용차 세모입니다. 사뭇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것입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새까만 관용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자, 통행금지라는 법이라 해도 이들 관용차들은 법을 어기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권력자들의 특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튀기며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매정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권력자의 특권과 매정한 모습에 대한 부정적 묘사 이렇게 적어줍시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거기에 날리기나 하듯이 더욱 빨리 지나갔다.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던 얼굴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어린이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리야 싶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이고요. 다시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이섬 모래톱 이야기. 자,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모래톱은 조마이섬입니다. 그렇죠? 조마이섬은 공간적 배경인데 이 공간적 배경은 우리 근현대사의 부조리한 단면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인물에 보게 되면 나가 나오고 건우가 나오고 갈바스의 영감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나는 1인칭 서술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우 담임이고요. 그 다음에 조마이섬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우 제자죠. 갈바스의 영감. 건우 할아버지로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마이섬 주민들을 하나로 연대하게 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고 서술상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 보게 되면 간접적 제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섬을 지키고자 하는 조마이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섬 주민을 몰아내고 이익을 차지하려는 유력자 간의 갈등의 형태가 작품의 주된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보게 되면 방언이라든가 구어적 표현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방언이나 구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 작품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상황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청각적 표현을 통해서 심각한 상황, 그렇죠?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주제는 결국 공간을 둘러싼 근현대사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
공간을 통해서 조마의 섬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분이 어쨌거나 그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은 제 블로그에다, 블로그 어디요? 남강언어, 여기다 댓글을 남겨두시면 제가 내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을 뵙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